2007년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힌 섬유 소재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거나 남극을 탐험하거나 우주 왕복선을 탑승할 때도 이 섬유 소재로 만든 옷을 입을 정도입니다. 바로 기능성 섬유 고어텍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도 있는 고어텍스가 알고 보면 두 번의 우연으로 인해 탄생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기능성 섬유 브랜드 고어텍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7년 4월 15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던 윌버트 빌 고어와 그의 아내 제네비브 고어 부부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버트 밥 고어. 훗날 세상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고어텍스를 발명한 인물입니다. 로버트의 아버지 윌버트는 유타 대학교에서 1933년에 화학공학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1935년에는 물리화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화학기술자였습니다. 윌버트는 졸업 후 여러 회사를 거쳐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듀폰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고어 가족은 윌버트의 직장에 맞춰 델라웨어주 뉴여크라는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듀폰사는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약자로 PTFE라고 부르는 강력 합성 수지를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1957년 윌버트는 회사에 PTFE를 활용하여 컴퓨터에 사용할 다중 절연 케이블을 개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상업적인 이유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윌버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도대체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이 무엇이길래 윌버트는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것일까? 잠시 PTF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8년 윌버트가 다니던 회사에는 로이 플렁켓이라는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되던 염화불화탄소, 일명 프레온가스의 대체 냉매를 개발하기 위해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가스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로이는 TFE 가스를 액화 저장하기 위해 실린더에 넣고 얼리다가 우연히 하얀색 밀랍 같은 고체로 중합된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물질은 산성에 강해 부식되지 않고 용매에 용해되지도 않았으며 극한의 고온과 저온에서도 견디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연으로 발견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입니다. 테프론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PTFE는 우수한 성능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한 엔지니어는 PTFE를 알루미늄 프라이팬에 코팅하여 세계 최초로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프론의 TEF와 알루미늄의 AL을 합쳐 이름 지어진 테팔입니다. 윌버트 역시 PTFE의 더 큰 가능성을 알아봤기에 과감히 퇴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선 여러 가닥을 PTFE로 일관되게 코팅할 수 있다면 훌륭한 컴퓨터용 다중절연 케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지하에 연구실을 만들고는 분말 PTFE를 활용하여 구리선 코팅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닥의 구리선을 고르게 코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화학에 대한 윌버트의 열정이 아들인 로버트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로버트는 델라웨어 대학교 화학공학으로 진학했습니다. 1957년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로버트는 PTFE가 고르게 코팅되지 않아 고뇌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납작한 테이프 형태의 PTFE 소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전선 가닥을 넣어 압착 가공하면 어떨까요? 사실 윌버트는 테이프형 PTFE가 구리선에 붙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제안한 방법이 통했습니다. 테이프형 PTFE 사이에 여러 가닥의 구리선을 샌드위치처럼 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여진 롤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 뒤 가열하였더니 일정하게 녹으며 코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절연 케이블이 바로 컴퓨터, 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는 멀티탭 케이블입니다. 이후 1958년 윌버트는 본격적으로 멀티탭 케이블을 비롯한 PTFE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 자신의 집 지하 연구실에 WL 고어 &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고 PTFE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테이프용 PTFE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로버트는 멀티탭 케이블 특허 발명가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는 델라웨어 대학교 화학공학 학사를 수료한 뒤 미네소타 대학에서 화학공학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는데 이후 고호사의 연구원으로 합류하여 1967년부터 기술 및 연구 총책임자가 되어 이끌게 됩니다. 그러던 1969년 로버트는 새로운 배관 파이프용 밀봉 테이프 개발을 위해 PTFE를 길게 늘리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열된 PTFE의 양쪽 끝을 잡고 서서히 잡아당기면 10% 이상 늘리는 순간 끊어져 실험은 계속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로버트는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가열된 PTFE를 순식간에 쫙 늘려보았더니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면서도 길이가 10배가량 늘어나 얇은 막의 형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PTFE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물방울 입자보다는 2만 배 작고 수증기 분자보다는 700배 큰 미세한 구멍이 무수하게 많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증기는 통과할 수 있지만 물은 통과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의 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확장된 PTFE,
EPTFE입니다. 이후 로버트는 EPTFE의 특성을 살린 멤브레인 시트를 만들어 다양한 재료와 결합하는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섬유와 멤브레인 시트를 결합한 원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에 자신의 성인 고어와 섬유를 의미하는 텍스의 합성어인 고어텍스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발견된 PTFE를 우연히 빠르게 잡아당겨 만든 고어텍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6년 한 아웃도어 회사는 고어텍스 원단을 처음으로 공급받아 고어텍스로 만든 최초의 텐트와 재킷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고어텍스가 가진 투습성과 내구성 덕분에 아웃도어 매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로 인해 한 해 동안 이 회사에 납품한 고어텍스 원단이 무려 10,000야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1978년 고어텍스를 널리 알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무산소 등정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고어텍스 재킷을 입어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후 1979년 고어사는 심실드 보호 기능을 도입하여 방수 기능을 더욱 개선시킨 2세대 고어텍스를 개발했습니다. 고어텍스는 여러 극한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81년 미 우주항공국이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를 발사할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바깥쪽에 입은 우주복도 고어텍스 파이버로 엮은 것이었으며, 1990년에 국제 남극 탐사팀이 남극 대륙을 횡단할 때 입은 옷도 고어텍스 아우터웨어였습니다. 2005년에는 남극 사우스 조지아 섬 카약 탐험대 어드벤처 필라소피 팀도 고어텍스 의류와 장비를 착용하고 세계 최초로 탐험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들은 특히 눈부라치던 처음 열흘간 버틸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고어텍스 의류와 장비였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고어텍스는 기능성 의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와 같은 인체 이식용 의료기구나 우주 공간에서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7년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환경평가 수행기관인 퀀티스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의류 신발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40억 톤가량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에 이르러 의류 생산에 의한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49%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표백과 염색 등으로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흰색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도 2,700리터의 물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옷의 주 재료인 면화 재배에는 전 세계의 농약의 10%가 사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9,20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버려지고 있어 2030년에는 버려지는 직물의 총량이 연간 1억 3천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의류 생산은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어사는 고어텍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명이 긴 제품, 즉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발과 옷을 6에서 9개월 정도만 더 오래 써도 환경오염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고어사는 1992년부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줄여서 LCA라고 하는 전과정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약 30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LCA는 원재료 추출에서부터 재료 가공, 제품 제조, 유통, 사용, 수선, 유지 관리를 거쳐 폐기되거나 재활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완제품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오래도록 고어텍스의 기능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높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고어텍스의 모든 제품은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3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소재 테스트, 혁신을 위한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는 연구실에서 혹한기 신축성과 쾌적함, 수분 흡수 테스트와 도보 시뮬레이션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의 제품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후 직접 착용 테스트에서는 사람이 직접 착용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여러 환경과 활동에 노출되어 실제 촉감이나 기능, 착용감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봉우리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도심 등의 실제 환경에서 운동선수와 전문가들이 직접 체크하는 필드 테스트를 거친 뒤에야 제품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1993년 고어사는 의류업계 최초로 기능성 의류 재활용 시스템인 고어균형 프로젝트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지속 가능성을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어균형 프로젝트는 유럽 아웃도어 어워드에서 혁신 부문상을 수상하며 그 노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게다가 1994년에는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기술인 고어 커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고어텍스 멤브레인 반투가막이 들어간 산업용 방수포를 커버로 씌운 이 시스템은 커버 내부의 공기와 수분을 조절하여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악취와 흙먼지, 세균,
박테리아 등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98% 정도 저감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여 개국 150여 곳에서 유기물 처리 시설로 사용되며 연간 약 200만 톤의 폐기물 생화학 처리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고오사는 월마트, 파타고니아 등의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류연합 SAC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29일 기존의 멤브레인을 대체할 새로운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확장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든 멤브레인입니다. 이 PE는 높은 강직도와 중량 비율을 조절한 견고하면서도 매우 가볍고 얇은 복합재인데 이를 폴리우레탄과 결합시켜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이 뛰어나면서도 기존 멤브레인의 절반 두께인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패션 업계의 환경 영향 평가인 히그 MSI 측정 결과 이 PE 소재의 멤브레인이 기존보다 탄소 발자국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오사는 2022년까지 제품 수 기준 85%에 해당하는 소비자용 원단의 친환경 인증인 블루사인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2023년까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PFC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목표로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을 위해 생산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액 염색 기술을 적용했는데 실이 압출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가 염색이 필요 없도록 하여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낚싯줄, 카페트와 같은 제품이나 산업 폐기물을 사용하여 재활용 나일론을 생산하고 폐기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등 재활용 물질을 사용한 섬유 생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산업에서 떠오르고 있는 미세 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세 플라스틱 분리 현상을 연구한 결과 고어텍스 원단의 초미세 섬유 배출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제조 현장 및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60%, 제품 관련 절대 탄소 배출량은 35%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계속해서 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 세상을 바꾼 기능성 섬유 브랜드 고어텍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